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벵고르님이 시선집중 그 오프닝 시그널 있잖아요. 그거 나갈 때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아, 이 음악 들으면 심장이 바운스 거려요. 맞아요.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습니까? 아, 네. 심장을 뛰게 하는 방송입니다. 근데 맞아요. 그 말이 되게 AI처럼 들려가지고 네, 감정 있는 맞아요. 맞으셨죠? 아니, 심장이 바운스 거리는데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모르시는구나 우리 더마카께서는. 네. 제가 여기 진행을 맡을 때 첫 방송에서 바로 저희 시선집중 시그널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어요. 오. 심장 뛰게 하는 시그널이 그리웠다고. 아하. 그러니까 영혼이 없을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빠져들으셨다, 벵고르님. 그리고 시선 집중의 찐 촌철이십니다. 단골이신데요. 4936님이 뾰쪼 김종배 선생 오늘도 나와 계시죠? 삐딱선 방송 잘 해주시고요. 제 인사는 퍼뜩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퍼뜩 시작할까요? 아니요, 그 전에 하나 더 해드릴 게 있어요. 박창규님이 제이비 오늘 교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 학주쌤 같아요. 왜 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박창규님 그 의미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 주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제가? 아, 그런 의미인가? 제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데. 네, 그건 잘. 네. 자, 시작합시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 뉴스부터 당연히 전해야 되겠죠. 결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뉴스 리포트로 좀 대신 들어보시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남시가 챙길 수 있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줘 시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위례 사업 비밀을 흘려 8천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 3갈래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시정농단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비서실장이 공범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이 대표였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로 정진상, 김용 등 공범을 찾아가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노린 보복성 수사라는 반발에는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선을 그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민주당 공식 논평엔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합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방탄국회 그만두고 빨리 이거 가결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대 관심사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부인가요? 제가 볼 때 그건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은 이 문제를 앞다퉈 지금껏 쓰고 있던데요. 언론 입장에서야 흥미를 끌 수 있고 그래서 장사에 도움이 되는 사안이겠지만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요? 어제부터 민주당 내에 반란표가 몇 표면 가결된다 이런 뉴스가 엄청 많았는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표가 28표라는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 지금 299명인데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려면 과반수니까. 자, 민주당에서 28명이 반란표를 던져야 된다. 이런 계산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어떤 뭐냐면 의석수 분포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가결을 시킨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실제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제가 볼 때 그건 이재명 대표 구속 문제를 뛰어넘는 더 큰 정치 문제가 돼버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더 큰 정치 문제가 돼버린다. 예. 왜요? 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야당 대표 구속 문제잖아요. 게다가 민주당에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그 공식 입장에 따르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보복성 구속 시도인데 여기에 찬성한다는 건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고요. 나아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죠. 28명이 동시에 찬성표를 던진다? 이것이 그러면 개별 의원들의 어떤 표결의 우연적 합치이냐 아니면 조직 플레이이냐 이 문제는 그다음에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점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28명의 의원이 작심을 하고 이재명 대표와 다른 길을 걷기로 선언을 했다. 이렇게 간주가 될 거라는 거고요. 간단히 말하면 분당을 선언한 것과 진배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구속을 뛰어넘는 정치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신데 그럼 주목할 점은 어떤 겁니까? 일전에 한번 짚은 바가 있는데요. 핵심 변수는 구속도 아니고 기소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판결이다. 1심 판결이다. 법원의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오느냐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최대 관심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얘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던데 기소는 아무리 빨라야 3월 초가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겠죠. 물리적으로. 자,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이 재판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또 구경만 할 것도 아닐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재판은 뭡니까? 요번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이 되는 대장동과 성남 FC 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 말고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9월에 기소가 된 거 있거든요. 이 사건 판결이 관건이다. 이 사건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온다라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됩니까, 그럼? 자, 재판에 그 넘겨진 혐의는 두 가지거든요. 대선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또 하나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지금 제가 이제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얽혀 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과 얽혀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사건 재판부가 한번 가정을 해줘. 만약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 당연히 범의,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유를 판결문에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이나 언론은 그걸 크게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재판과는 무관하게 국민으로 하여금 심증을 굳히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증을 총선 여론으로 이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반대로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되겠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장동 재판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대장동 사건 심리와 연동시키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판단이 먼저 나오는 걸 막고 오히려 본류로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 여부를 하도록, 그래서 사실상 병합을 시도하는 어떤 재판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뭔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백현동 관련 의혹은 어제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도 안 돼 있고 현재 수사 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 이런 재판 전략이 먹혀드느냐 먹혀들지 않느냐, 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1심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그래서 총선 전에 나오게 되느냐 총선 뒤로 미뤄지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 좀 관전 포인트로 하나 체크를 해두고요. 예. 그러면 또 다시 체포동의안 얘기로 넘어가서 네. 검찰은 부결이 뻔한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까? 그러면 뭐 일반적인 분석은 이재명 방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겠죠. 근데 거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른바 검찰의 원칙을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검찰의 원칙이요? 네, 이른바 검찰의 원칙인데,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끝난 게 아닙니다. 백현동 수사 계속되고 있죠. 쌍방울 수사 계속되고 있죠. 여기다 뭐 정자정 호텔 건도 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수사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이런 상황을 차단하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해야 하거든요. 그 상황에 바로 민주당의 목리인 겁니다. 민주당의 목리를 부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체포동의안 부결 장면을 연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계속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목리를 부리기 때문에 수사가 지금 탄력을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점을 연출해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극적 장치로서 체포동의안 부결 장면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해석에 보태서 토토로님의 촌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건 체포동의안 부결로 핑계 사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좀 보내주셨고, 7061님은 코에도 걸어보고 귀에도 걸어보고 어디든 걸리기만 해라, 꼭 이러는 것 같아요 라는 관전평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뭐 당연히 부결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반면 이승환님은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자연인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논란이 좀 너무 혼탁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런 거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 앞서서 민주당의 목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림을 저희가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아직 수사 중인 것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지금 아까 열거해드렸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3건 있잖아요. 네. 어젯밤에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주술의 나라, 천공 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라는 거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에는 유죄, 악화 시에는 무죄입니다.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두 단어, 주술과 검찰을 함께 묶은 건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이제 맥락은 이런 걸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느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성남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건데,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수익을 더 환수 못했다고 해버리면 도대체 그러면 어떤가, 누가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모든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문제가 하나가 있죠. 천공 수사는 그러니까 천공이 그 육참 총장을 찾아 그러니까 공관을 갔다라고 하는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걸 또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CCTV가 삭제됐더라, 이런 뉴스가 지금 근데 전해졌죠. CCTV가 그 보관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뉴스가 어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보관 기간이 최대 30일로 되어 있다라는 또 이유를 국방부는 본격적으로 대기 시작을 했다.
요 얘기도 어제 전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상기시키는 반응이었는데 근데 오늘 아침 조간에 보면 구속영장 청구서가 지금 언론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검찰은 양형 기준을 열거하면서 이재명 대표 혐의가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다. 이렇게 또 못 박았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궁금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노웅래 의원 때도 꽤 화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전 이것도 좀 궁금하다. 그때 이제 노웅래 의원 그때는 뭐 음성 파일 갖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근데 이미 그 전에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했다면서요. 물증 충분히 확보했다고. 비슷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나와서. 근데 이제 확보했던 그 물증이 뭐냐 이게 궁금해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것도 관전 포인트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서울 한남동에 파트너 사우스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달에 서울시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건물 3층을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으로 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 건물 3층 면적이 294제곱미터라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얼마를 설정했느냐 서울시가 5억 7천만 원을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 통신, 기계, 가구 등 3층 전부를 뜯어 고치는 공사를 하기로 하고 그 비용으로 5억 7천만 원을 책정을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건물이 2009년에 서울시장 공관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4차례 용도가 변경이 됐는데 실제로 시장이 거주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시장 공관이라고 해서 이 건물 짓는 최초 건축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리모델링 했던 비용까지 합하면 이 건물에 들어간 돈이 도합 얼마냐? 90억 정도가 된다고요. 그 90억에 요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관으로 쓰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 비용이 5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액수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불효불급한 공공기관 건물이나 이런 것도 매각을 해서 효율화하고 그 돈을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써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때의 어떤 그런 언급에 기초해서 본다면 판단은 우리 촌철님들이 충분히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물가 때문에 아우성치고 있는 이 국면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서울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호응을 할 것인가? 또 하나가 있죠. 공간 이야기 나왔으니까 12구 참사 추모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가 내놓았던 게 무슨 뭐 반지하 뭐 10평인가 15평인가요? 이런 것만 내놨잖아요. 이거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면 이게 정말로 온당한 처사인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따라붙을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이 건물을 지난해 11월입니다. 몇 개월 안 됐어요. 서울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바꾸겠다면서 10억 원 규모 공사로 이제 리모델링을 발주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지금 공사가 중단이 돼서 서울시 얘기는 공사가 중단이 돼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 액수는 다음 주쯤에 확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짚어야 될 건 지난해 이거 건물 용도 변경을 추진할 때 시의회 감사에서 무리한 전환이라는 지적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할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상기시켜야 할 발언도 있습니다. 뭐 지금 이 뉴스를 들으시면서 사람이 안 살던 곳인데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면 리모델링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로 서울시정에 복귀한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겠다. 나는 자택에 거주하겠다. 근데 자택에서 거주하기 힘들고 다시 이렇게 5억 넘게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꼭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기묘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소각장 문제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계속 와서 시위를 하고 이러니까 함께 사는 동네 주민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손편지 썼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 이유로 사실은 옮겨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도는 그렇게 났었거든요. 이유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5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간다고요? 그걸 납득할 시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슈팅스타님이 오 시장님은 공간 리모델링 하셔서 12구 추모 공간 안 들어주실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거 좀 상기시켜서 요거에 대한 답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박창규님이 제이비한테 교무주임 같다, 학생주임 같다 그러셨잖아요. 이유를 보내주셨어요.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학생 잡아내서 너 교무실로 따라와 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종종 옥상으로 올라는 얘기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